여러분이 가장 처음 만들어 보신 레고 로봇은 무엇인가요? 클래식 우주 시리즈의 이 레콘 로봇, 아니면 닌자고의 사무라이 X 로봇.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해온 레고 로봇의 변천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지난번 코끼리와 드래곤에 이어서 오늘은 레고 로봇의 역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레고에서 이 로봇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레고에서 로봇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 과거부터 현재까지 레고 로봇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 영상 한 편에 모두 담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무려 1984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클래식 우주 테마 시리즈에서 로봇 커맨드 센터라는 제품이 출시됩니다. 미니피규어가 탑승할 수 있는 최초의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안쪽에는 추억의 우주 비행사 피규어들이 탑승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를 열어주면은 이게 분리가 되는데, 날개를 펼쳐주면은 미니 비행기가 되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미니 탐사 차량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로봇 뒤에 달려있는 이 로켓이라든지 어깨 부위가 개폐되는 장치까지 디자인은 다소 투박해 보일지라도 재밌는 기믹이 많이 들어가 있던 로봇이었어요. 1987년에는 테크닉에서 로봇이라는 제품이 출시됩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닌 로봇처럼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로봇을 조작해 주면은 트럭으로 변신이 가능하죠. 와, 이때도 이런 변신 로봇이 있었구나. 그리고 1994년에는 우주 악당을 테마로 한 스파이러스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클래식 우주 이후에 오랜만에 미니 피규어가 탑승 가능한 거대 로봇이 또 등장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스파이러스에서 가장 유명한 로보 가디언이라는 제품으로 크기도 꽤 큰 편이었고 다리가 바퀴로 되어 있었죠. 뒤쪽에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피규어도 탑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로봇이었던 레콘 로봇도 보시면 이게 확실히 악당 컨셉이라 그런지 컬러도 검정색, 빨간색에 디자인도 좀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뒤쪽에다가 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진짜 요즘에 그 건담이나 닌자고 로봇 이런 거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생기긴 했다. 이후 1998년에는 레고 로봇의 대명사인 마인드스톰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레고의 코딩을 결합한 첨단 제품으로 정말 혁신적인 레고였어요. 처음 나왔던 RCX부터 가장 최근인 부스트 시리즈까지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R2D2도 이걸로 나왔었어. 요거 처음 보네. 자신이 설정한 명령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레고도 하면서 코딩도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주 유익한 제품이었죠. 2000년대 전에는 주로 우주 테마나 아니면 마인드스톰처럼 좀 한정된 테마에서만 로봇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1년에는 아예 로봇 자체가 주인공인 바이오니클 시리즈가 출시되게 됩니다. 가상의 금속 생명체라는 설정으로 특수한 부품에 로봇을 조립하는 컨셉이고요. 당시 침체된 레고 회사를 다시 한번 전성기로 이끌어줬던 시리즈였습니다. 기존 레고와는 달리 액션 피규어에 중점을 두어서 사람 형태의 디자인에 다양한 장비를 자유롭게 착용해줄 수 있었고, 가동성이 상당히 좋고 일반 레고처럼 부품이 빠질 만한 부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 정말 좋은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허리가 돌아가는 기믹으로다가 친구와 대결을 해볼 수도 있었죠. 같은 해 다른 레고 시리즈로는 알파팀이 출시됩니다. 특수 요원들로 구성된 알파팀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좀비로 만들어버리려는 5결의 음모를 막기 위해 여러 미션을 수행하게 되죠. 이 알파팀 시리즈에서 2002년에 에이틱 아쿠아팀 매치라는 수중형 로봇이 나오는데요. 이 박스 보니까 옛날 감성 느껴지네. 로봇의 디자인이나 컬러는 딱 요즘 시티 아니면 예전 해양 테마에서 볼 법한 그런 수중 로봇 느낌이에요. 퀄리티 괜찮네. 뒤쪽에 이런 프로펠러도 달려있고 다리에도 나름 이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흔하지만 조그만 다이버 로봇도 있었어요. 귀여워.
2003년엔 크리에이터 시리즈에서 이런 미니 로봇들이 발매됩니다. 개성을 지닌 3가지의 로봇을 만들 수 있던 세트로 미니 로봇 창작에 아주 유용한 재료들이었죠. 이외에도 레스큐 로봇, 언더워터 로봇, 비행 로봇, 그리고 최근 슈퍼 로봇까지 3인원 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리즈에서 점점 레고 로봇들이 출시되다가 2006년에는 레고 로봇들의 아버지라는 엄청난 시리즈가 출시됩니다. 레고사는 로봇의 인기가 많아지고 바이오니클로 성공까지 맛보자 아예 엑소포스라는 메카닉 시리즈를 만들어 버립니다. 건담처럼 파일럿이 배틀머신을 타고 로봇 측 진영과 싸운다는 설정으로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되었었어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로봇들이 나왔고, 그중에 썬더노바 제품을 하나 보시면은 요즘 로봇들에서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지니고 있고요. 이거 무기가 양날 창인가 약간 바이오니클 스타일인데? 그리고 이 총은 디테일이 좀 요거는 좀 많이 아쉽네. 캐노피를 열어주면은 여기 피규어가 탑승하고 있는데요. 이거지. 이 메이플 스토리 얼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고 얼굴이랑은 완전 또 다르죠. 이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2009년에는 알파팀의 후속작으로 에이전트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로보 어택이라는 악당 로봇이 발매됩니다. 안에는 닥터 인페르너가 타고 있었는데 얘가 악당 세력의 우두머리였고, 로봇을 쭉 보시면은 확실히 이 기본 뼈대가 엑소포스다. 외부의 장갑이나 무기만 좀 바꿔준 정도예요. 왼쪽 손에는 무장으로 화염 방사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돌려서 사로잡을 수 있는 집게손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로봇 안쪽에 탑승석을 열어서 닥터 인페르노를 꺼내 보면은 소형 로켓을 타고 있었어요. 탈출 기믹까지. 아니면은 아예 로봇 위쪽을 자꾸 분리시켜 주면은 이게 또 하나의 UFO 같은 비행체로 변신. 와, 진짜 기믹 신경 많이 썼네. 2010년에는 미니 피규어 시리즈 1이 발매되는데요. 여기서도 처음부터 로봇 피규어가 들어있었죠. 이 로봇을 시작으로 태엽 로봇, 수리기술자 로봇, 카드보드 로봇 등등 최근에 이 로봇 워리어까지 수많은 종류의 로봇 피규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봇 피규어 역사도 꽤 기네. 같은 해인 2010년 레고사는 바이오니클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후속작인 히어로 팩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제품도 역시 바이오니클이 생각나는 액션 피규어 타입으로 가슴에 이 H 요거 기억난다. 히어로 팩토리 히어로들은 가슴에 이런 H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메이커야 메이커. 이렇게 다양한 액션 피규어들이 출시되었지만 너무 많은 통짜 블록의 사용으로 통짜 팩토리라는 오명을 남겨버렸죠. 이렇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레고 로봇의 전성기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수많은 로봇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2010년 이후부터는 각 시리즈에 걸맞는 아주 개성 넘치는 로봇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먼저 2012년 일본 닌자를 테마로 한 닌자고에서는 사무라이 갑옷을 입은 듯한 로봇인 사무라이 X가 등장합니다. 이 사무라이 로봇을 시작으로 다양한 로봇이 나오게 되는데요. 골드 닌자가 탑승하는 황금빛의 골든 로봇 맥, 다리 대신 커다란 바퀴가 달려있는 콜의 진동 로봇, 양념반 후라이드만 치킨이 생각나는 반반 컬러의 파이어스톤 로봇, 탱크부터 제트기까지 4대의 머신이 합체되는 닌자 울트라 콤보 로봇 등등 지금까지도 닌자고에서는 수많은 로봇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스타워즈에서는 이 R2-D2를 시작으로 BB-8, D5 등 여기는 로봇들이 왜 이렇게 귀여워. 최근에는 UCS급으로 또 R2-D2가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1년 후 2013년에 키마라는 아주 독특한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여러 동물 부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제품도 지금 탱크에 이 사자 머리가 달려있는 것처럼 로봇과 동물이 결합된 독특한 제품들이었어요. 그중에 이 고르잔의 고릴라 스트라이커를 보시면 진짜 로봇이 맞긴 한데 고릴라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죠. 로봇 손이 진짜 고릴라 손처럼 정말 큼직큼직하고, 와, 손가락 붉은 거 봐. 조종석에도 진짜 고릴라가 타고 있어요. 따하. 위에 바나나가 쭉 달려있는 바나나 슈터 이런 것도 재밌고, 이 뒤를 돌려주시면은 팔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기믹까지. 다음엔 2014년에는 레고 무비가 개봉하는데요. 여기서 또 다소 충격적인 로봇이 등장합니다. 마스터 빌더의 능력을 지닌 주인공 에밋은 공사장의 여러 브릭들을 조합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로봇인 에밋의 컨스트럭트 머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와, 진짜 지금까지 나온 로봇 중에 이게 제일 세 보인다. 제품도 역시 정말 크게 나왔고, 이런 또 중장비를 합체해가지고 만든 로봇이 이것뿐이라서 또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왼손에 이 도르래는 돌려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요. 오른손에 버킷은 고무줄이 또 달려있거든요.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가능하고, 발 자체가 또 캐터필러로 되어 있어서 굴러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특히 여기 타고 있는 이 에밋, 옷차림까지 완벽하다. 로봇이랑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2015년에 마블에서는 역대급 로봇이 출시되는데요. 바로 이 아이언맨이 탑승하는 헐크버스터가 레고로 나오게 됩니다. 헐크버스터 스매시, 헐크버스터 스매시업, 울트론 에디션 등등 다양한 버전의 헐크버스터가 발매되기 시작했고, 그중에 이 스매시업 제품을 한번 보시면은 옛날 헐크버스터 하면은 딱 요 정도 사이즈였죠. 이것도 뒤를 돌려 주시면은 팔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기믹이 있었고요. 워낙 튼튼해서 막 가지고 놀기도 좋은 제품이 아니었나. 참고로 최근에는 높이 52cm, 브릭스 무려 4049개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UCS급 헐크버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저귀를 찬 것 같은 이 생김새 때문에 기저귀 버스터라고 불리며 레고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진 못했어요. 2016년에는 캐슬 시리즈의 사이버 펑크를 합친 넥소나이츠라는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여기의 로봇들은 특이하게 진짜 기사들처럼 생겼고 칼과 방패를 착용하고 있어요. 왕의 로봇 제품을 한번 보시면은 로봇의 생김새가 이거 마치 중세시대 기사 같고, 역시 무장으로 칼과 방패를 착용하고 있죠. 이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이런 파란색과 형광색 컬러가 들어가 있고, 왼손에 이 방패는 분리해주면은 로봇 병사가 타는 비행기로 변신. 칼도 이게 약간 스티커 범벅이긴 한데 멋있어. 머리 부분은 진짜 그 기사 바이저 투구처럼 생겼죠. 잡고 올려주면은 왕의 로봇답게 안에는 진짜 왕 킹 헬버트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어느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제품이 되어버렸고, 또 각 시리즈에 걸맞는 개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만화나 게임에서 보던 로봇들도 이제 레고로 출시되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아이디어 시리즈에서 브릭스 2321개의 대형 로봇 볼트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어릴 때 진짜 TV에서나 보던 로봇이었는데, 레고도 실제 만화처럼 5사저로 분리 합체할 수 있는 기미까지 있어서 단종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이에요. 이거 뭐 사자 하나하나만 따로 봐도 완전 묵직하다. 오버워치 게임도 2019년에 레고로 출시되면서 디바나 라인하르트 같은 로봇이 나오고, 바스티온 역시 레고로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진짜 괜찮지.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믹이 정말 좋은데, 머리 위를 눌러주면은 눈에서 빛이 쭉 나오는 라이트 브릭, 잠시 새와 머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로봇을 쫙쫙 접어서 변형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게틀링 모드로 변신까지 완료. 와, 진짜 여러 요소가 많이 들어간 정말 알찬 제품이 아니었나. 최근에는 아이콘 시리즈에서도 옵티머스 프라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영화가 아닌 과거 만화에 나왔던 버전으로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리고, 특히 이 얼굴이 좀 별로였죠. 그래도 1500피스 정도의 상당히 완성도 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트럭으로 변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또 이런 매력은 있다는 거. 그리고 2020년에는 이 로봇 시장에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맹로봇. 아주 저렴하고 이런 손바닥만한 크기에 정말 가지고 놀기 좋은 로봇들이 나오게 돼요.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맹로봇들입니다. 원작에는 당연히 없는 제품들이고, 레고에서 어린 연령층을 타겟으로 만든 로봇 시리즈예요. 탑승하는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서 로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토르의 맹로봇은 멸리레를 들고 있고, 타노스의 맹로봇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하고 있는 등 로봇마다 개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 이 로봇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아놓고 보면은 나름 또 통일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헐크와 로켓 맹로봇이 또 나왔고, 심지어 맹로봇의 바이크까지 탑승시킨 이런 제품들도 나왔죠. 아니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최근에는 이런 마블의 맹로봇이나 닌자고와 몽키키드 같은 시리즈에서 대부분의 로봇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몽키키드는 과거에 나왔던 키마처럼 동물 형태의 로봇들인데요. 몽키키드의 주인공 MK가 여의봉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대 로봇 몽키킹의 워리어 로봇입니다. 서유기를 소재로 한 레고 시리즈여서 실제 만화에도 손오공, 우마왕, 백골 요괴 등 다양한 요괴들이 등장하고, 제품도 원숭이, 거미, 소 등을 결합한 로봇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이 시리즈에서 가장 처음 발매된 이 몽키킹의 워리어 로봇을 시작으로 터프한 느낌의 검은 원숭이 메카, 사악한 마카크의 로봇, 온몸이 하얀 뼈로 이루어진 보온 데몬, 특히 이 하얀 브릭들은 야광 브릭이라서 밤에는 이렇게 야광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됩니다. 레고 최초의 야광 로봇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몽키킹의 울트라 로봇까지 개성 넘치는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고 로봇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오면서 점점 발전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로봇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레고 드래곤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따바!